안녕하세요, 제인쌤입니다. 네, 이제 휴가철도 시작됐고 방학도 됐는데 원장님들도 방학 때 같이 쉬고 싶은데 조금 고민스러워 하시는 게 나 언제 쉬지? 며칠 쉬지? 라고 하지만 제니쌤은 다음 주에 목금 이렇게 이틀 쉰다고 방학이라고 안내문이 나갔습니다. 그래서 목금 토일 이렇게 4일 연결해서 쉬면 될 것 같고요. 어저께 제가 동일한 같은 맥락의 문제를 원장님이 고민하시는 걸 두 건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. 내용이 뭐냐면 학생이 방학으로 인해서 휴가를 떠났는데 5일을 쉬었다는 거죠. 그럴 때 원장님들께서 3일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5일을 쉬다 보니까 약간 또 교육비 면에서 다 받기도 미안하기도 하고 또는 조금 빼드리고 싶은데 이럴 때 고민스럽거든요.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학부모님이 오히려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.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원장님이 먼저 알아서 제가 요 금액만큼은 원칙에는 없지만 제가 그냥 좀 빼드리겠습니다. 아니면 마음으로 표현하겠습니다. 라고 해서 그럴 때 어떻게 후 처리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같은 선생님이 같은 맥락으로 두 건의 상담을 요구하셨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3일 이내는 메이크업이 가능해요. 보충 수업이 가능한데 5일은 사실 보충이 어렵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그냥 소정에 약간 한 미묘하지만 한 2만 원, 3만 원 내에서 이렇게 좀 빼드리면 되겠고요. 그것이 좀 불편하다 할 때는 그냥 교재로 서비스로 이달에만 제가 답례를 마음 담아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드리면 서로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먼저 다니는 학부형이 내 아이랑 같이 휴가를 다녀와서 5일을 수업을 못 받았다는 거죠. 근데 원장님께서 소정에 마음을 담아서 교육비에서 약간 빼드린 거예요. 차감을 해드렸는데 중요한 건 후자에 이 소개를 받은 이 엄마랑 교류가 있는데 이 아이도 이제 파닉스 단계인 것 같아요. 근데 2학년인데 저학년인데다가 파닉스를 그렇게 좋아라 하지 않고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힘들 때는 물 마시고 또 화장실 가고 이러기를 반복하는 그런 학생의 케이스예요. 근데 이 어머님께서 내 자녀가 힘들어 하니까 주 5일 매일 와야 되는 수업을 제가 4일만 오겠습니다. 그러니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지면 월 4회를 빠진다는 거죠. 그래서 그 후자의 어머님께서 나도 저 친구가 빠진 것처럼 좀 차감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. 둘은 이미 이제 교류가 있던 학부형이니까. 원장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그래서 이 원장님이, 새내기 원장님이 오픈하신 지 얼마도 되지도 않았는데 고민스러우신 거예요.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? 한번 빼주면 또 계속 빼달라고 할 텐데,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. 어머님, 이 경우는 어머님의 사정에 의해서 이 자녀가 4일을 나오는 거거든요. 원장님은 5일 나오기를 원칙적으로 세웠는데 이거는 엄연한 개인 사정, 자기 그 상대의 사정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냥 돈으로 빼드리기는 사실 굉장히 곤란한 케이스예요. 뭐 일주일에 진짜 한 번 빠지는 거 보충해주면 더 좋으련만 이 학생이 싫은 케이스잖아요. 수업하기가.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머니께서 4일을 보내겠다. 근데 하루 못 받은 거는 환불 처리를 해달라 이 경우거든요. 그럴 때는 절대로 환불해드리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앞선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래 환불은 없어요. 근데 원장님들께서 상담하실 때 이러한 썰을 다 풀으셔야 돼요. 특히나 요즘에 입회를 하는 학생이다 이럴 때는 방학도 걸려있고 휴가철이기도 하거든요. 어쨌든 나름 3일에서 5일 정도 휴가를 떠나는데 3일 정도 빠진 건 메이크업이 가능해요. 근데 이 5일을 빠진 경우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
어머님께 이럴 때는 원칙은 없습니다. 원칙은 환불 규정에도 없고 환불해 드려야 될 이유도 없는데 동네 장사잖아요. 교습소든 공부방이든 다 동네에서 원장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안 좋은 거는 소문이 굉장히 빨리 나고요.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원장님, 어머님 땡땡이가 휴가로 5일을 빠졌으니까 제가 교육비에서 차감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러나 제가 마음으로 표현해 드리기 위해서 땡땡이 다음 달 교재 또는 이달 해당하는 교재가 있다면 이건 제가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라고 언급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 무난합니다. 그러면 후자에 오신 어머님도 징징댄다는 거죠. 나도 쟤처럼 빼주세요. 쟤는 왜 5일 다니고 빼줬는데 저는 엄밀히 말하면 저도 월 4회, 그러니까 주 1회씩 우리 자녀가 힘든 이유로 내가 4회만 보내겠다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케이스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 어머님의 사정이거든요. 제가 이런 경우는 빼드리면 곤란해요. 그 대신에 어머님 그 수업을 할 수 있는데 못 오는 거랑 이 자녀가 적응하지 못해서 못 오는 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. 할 수 있는데 못 오는 건 제가 보충 수업으로 메꿔드릴게요 라고 이유가 되는데 이 자녀가 적응하지 못해서 못 오는 건 딱히 사유가 안 돼요. 보충을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. 지금도 버거운 상태인데.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어머님이 계속 그 학부모 친분인 관계로 걸고 넘어지고 이유를 댄다면 그냥 좀 기분 나쁘지 않게 제가 어머니께서 자꾸 그렇게 요구하시니까 제가 이달에만 땡땡이 이 교재를 제가 서비스로 드릴게요. 왜냐하면 다음 달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빠질 경우는 이 어머님이 끊임없이 요구를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엄밀하게 정확하게 잘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. 기분 나쁘지 않게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녀가 앞으로 장기성이기보다는 단기간 내 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원장님이 네, 알겠습니다. 그 어머님처럼 똑같이 교육비 빼드릴게요 라고 해도 이 어머님은 오래 갈 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. 아이가 2학년이면 성향대로 다르긴 하지만 보통 앉아서 기본 수업은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미 이 자녀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.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엉덩이 힘도 없고 집중하는 힘도 없다 보니까 그냥 아직 정말 1학년 티를 못 벗은 거죠. 예, 그래서 이 어머님 개인 사정으로 봐서는 장기간 갈 확률이 굉장히 없어요. 원장님께서 이러한 경우 판단을 빨리 하셔서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거 잘 전달해 드리고요. 제가 이달에만 땡땡이에게 이 교재를 어머님께서 요구하시니까 제가 서비스로 드릴게요 라고 전달을 한다면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을 거예요. 근데 이거를 갖고 돈으로 책정하고 차감하잖아요. 그 어머님은 끊임없이 요구할 거예요. 예. 어쨌든 원장님께서 이러한 케이스는 약간 그냥 제일 깔끔한 건 교재를 한 권 더 서비스로 준다는 거. 그러나 다음 달에는 이러한 경우는 없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잘 전달되면 서로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장님들께서 이게 우리가 교습소든 공부방이든 혼자 운영하는 시스템이잖아요. 그런데 하다 보면 저도 양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변치 않게 변수로 예기치 않게 내가 일주일을 문을 닫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거나 이럴 때 그럴 때는 원장님들께서 정확하게 산정하셔서 5일치 빠진 거에 대한 저는 그렇게 차감을 다 해드렸어요. 수업을 딜레이로 미루진 않고요. 그 다음 달 교육비에서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또는 붙인 상으로 인해서 제가 수업하지 못한 5일치에 해당되는 거 얼마입니다. 다음 달 교육비에서 얼마 정도 차감하고 송금해 주시거나 결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안내문을 미리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모쪼록
원장님들께서 이 시기에 가뜩이나 한 명 또 겨우 입회됐는데 얘 끊으면 어떡하지? 라고 마음 졸이기보다는 과감하게 잘 선별하셔서 분별하셔서 이 학생이 장기적으로 갈 아이가 확률이 높다. 이럴 때는 잡으셔야죠. 그런데 그럴 때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어머님 이 아이가 장기성이 있다라는 건 이미 한두 달 보냈기 때문에 실력이 오를 거 아니에요. 분명히 이 원칙대로 선생님들이 그 커리큘럼대로 했다면 이 학생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거든요. 그걸 내세우셔서 땡땡이가 단기간 내 입회했지만 입회 기간 대비 실력이 이렇게 올랐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교육부에서 체감해드리긴 너무 어렵고요. 제가 이달에는 교재 한 권을 이렇게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나 다음 달에는 교재 서비스는 어렵습니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근데 지금 이 학생이 너무 힘들어 엄마 징징대고 안 가고 가기를 원치 않는데 이 학생이 실력이 올랐을까요? 짧더라도 오르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럴 때는 조금 분별을 잘 하셔서 장기성이 아니겠다 싶을 때는 동네 소문이라도 나쁘지 않게 또 이 어머니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지 않게 제가 이달에만 이 교재를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전달하시고요. 다음 달에는 지속적으로 어려워요. 어머님 일하는 걸 문자든 유선상이든 정확하게 원장님의 의사를 전달하는 게 참 좋아요. 그렇지 않고서는 저 원장님은 얘는 빼주고 누구는 안 빼주고 이게 소문이 나잖아요. 교육비 갖고 책정이 혼란스러우면 잘 다니던 아이도 그 어머님이랑 이렇게 둘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기분 나빠서 또 한 번 물어볼 수도 있어요. 원장님 정확하게 교재비가 얼마입니까? 또는 원장님 교육비가 얼마입니까? 라고 정확하게 묻는 건 벌써 그 어머님들 사이사이에 얘기가 돌았다는 거예요. 그런 걸 우려하셔서라도 선생님의 원장님의 정확한 원칙을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고 장기전으로 봐서는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휴가 때 특히 이런 문제가 좀 이제 드러날 거거든요. 그래서 잘 숙지하셨다가 그때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원장님들도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. 제가 그 원장님이 상담 전화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?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제가 그 의도는 저는 그 원장님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.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어차피 끊을 학생은 끊거든요. 내가 장기간 끌고 가야 할 학생은 잘하고 진득히 앉아있고 발전이 있는 학생일 때 원장님이 끝까지 잡는 건데 어쨌든 원장님이 이 학생에게 할인을 해주든 교육비를 차감해주든 이 학생은 오래 갈 확률이 드물다는 거죠. 그거 잘 인지하셨다가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